이 2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다음 단원들에서 더 다른 내용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장 에너지 대사와 운동인데 먼저 에너지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대사가 무엇인지 그거를 1절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너지가 뭐냐? 에너지라는 거는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일이라는 거는 밑에 있으니까 잠시 후에 볼 건데, 자, 일단 이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서 거의 모든 활동에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뭐 생명 유지하는 데도 쓰이고 또 신체 활동을 하는 데도 이 에너지가 쓰인다. 그죠? 자, 그런데 대체 일이 무엇이냐? 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잖아요. 뭐 제가 지금 출근해가지고 강의를 찍는 것도 일이고 뭐 여러분들도 각자 일을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거는 여기 읽어보시면 물체에 어떤 힘을 작용해서 물체가 움직였을 때 이 힘 그리고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를 곱한 양을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거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힘 곱하기 거리인데 그냥 거리가 아니라 이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다. 자, 아직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이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힘이랑 거리가 둘 다 있어야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만약에 제가 어떤 100kg짜리 바벨을 이렇게 가만히 들고 서 있어요. 그럼 힘들겠죠? 아, 힘들어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니까 이 거리가 생기지 않죠. 거리. 그래서 아무리 제가 힘들어도 이거는 일을 한 게 아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을 한 게 되려면 제가 이 바벨을 뭐 땅에서부터 이렇게 거의 들어 올려서 2m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 바벨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는 힘 그리고 이 거리도 있으니까 제가 일을 한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거리다 라고 보면 되겠고,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에너지라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에너지의 형태에는 뭐 열에너지, 우리 뜨거운 열 있죠? 거기에도 에너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빛에도 에너지가 있고, 전기 에너지, 뭐 핵 에너지, 이거는 핵폭탄 생각하면 되죠. 핵폭탄. 그리고 기계적 에너지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를 더한 거라고 합니다. 이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요. 물체가 움직인다는 거는 그 움직임에 대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움직임에 대한 에너지가 바로 이 운동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치 에너지라는 거는 어떤 위치에 따른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널뛰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 어떤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이 떨어졌을 때 올라간다는 거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위치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높은 위치에 따른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위치 에너지만 있고 운동 에너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내려온다는 거는 어떤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쵸? 대신 이 위치가 조금씩 낮아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낮아지게 됩니다. 즉,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런 식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기계적 에너지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체 활동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에너지는 이 기계적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기계적 에너지라는 것이고, 자,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라는 거는 어떤 화학 결합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걸 먹겠죠. 그럼 걔네들 안에는 어떤 여러 가지 화학 결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원자들 사이에, 뭐 분자들 사이에 이런 결합들, 그렇죠? 여기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거를 화학 에너지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영양소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이 화학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에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자, 근데 이 에너지들은 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열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뭐 서로 전환이 가능한데,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운동 생략이니까 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인체가 운동을 할 때는 이 에너지의 원천이 뭘까요? 자, 우리는 먹어야 운동할 수 있겠죠. 영양소를 먹는 겁니다. 자, 영양소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 화학 에너지라 했죠.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이 화학 에너지에서 기계적 에너지로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여기에 적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온도를 유지하려면 이 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영양분으로 얻은 화학 에너지 중에 일부는 이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된다 라는 거고, 우리 신체 활동을 할 때는 기계적 에너지로 바뀐다고 했고요. 그리고 신경활동. 자, 신경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 몸 안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예요. 근데 그 신호를 이 전기 에너지라는 방식으로 전달을 한다. 그래서 이 신경활동을 위해서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인체 운동, 화학 에너지에서 기계적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너지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라는 거고, 자, 우리 에너지 대사를 배우고 있죠. 그러면 다음으로 이 대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대사, 뭐 우리가 기초 대사량 이런 말 쓰죠. 또 뭐 신진 대사가 잘 된다 이런 말. 그때 이 대사라는 말을 쓰는데, 대사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서,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변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물질의 분해와 합성. 그렇죠?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이 어떤 작은 물질들을 모아서 합성하거나 아니면 큰 물질 하나를 여러 개로 분해를 하거나 그런 물질의 변화 과정을 이 대사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대사 과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합성도 있고 분해도 있으니까 합성도 있고 분해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합성 그리고 분해. 자, 그래서 대사 과정에는 이 동화작용이라는 것과 이화작용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동화작용부터 보면요, 동화작용이라는 거는 물질을 합성하는 거예요.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작은 물질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동화작용, 합성이 일어나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덩어리로. 그쵸? 자, 우리가 동화라는 말을 언제 쓰죠? 뭐 전래동화 이런 거 말고 동화된다라는 말은 어떤 뭐 집단의 동화가 된다, 뭐 뜻을 같이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뭔가 떨어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된다. 그러니까 합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화작용이라는 거고, 이때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 볼까요? 이 작은 물질들이 모여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사이사이에 결합이 생기는 거죠. 서로 손을 잡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러면 이 결합들 사이에는 에너지가 포함된다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서 에너지가 생긴다. 즉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 라는 거죠, 요 한 분자 안에. 그래서 여기 물질들 사이에 이 에너지가 저장된다 라고 적혀 있고, 이 동화작용의 예시는요, 광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합성. 그건 식물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 땡볕에 누워가지고 뭐 광합성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광합성은 이 식물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광합성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 CO2라고 하죠. 이산화탄소랑 물, H2O. 이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여기 안에 있는 작은 원자들을 이용해서 이 탄수화물이라는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분자들에서 이 상대적으로 큰 물질을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합성은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이 탄소를 이용해서 동화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광합성이라는 게 이 동화 작용의 예시고요. 두 번째로 이화 작용이 있죠. 자, 요거는 그림 보시면 이 큰 분자 하나, 얘네가 작은 거 여러 개로 쪼개지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화, 이거는 동자였고 요거는 이죠. 뭔가 다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종교에서 이단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로 얘네들이 뭉쳐 있다가 뭐 너네 이단이잖아 하면서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흩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화 작용이 되겠고, 이거는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입니다. 얘는 저장한다고 했죠. 여기 결합에 들어있던 에너지들이 다시 흩어지면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라는 거고, 또 이 이화작용의 예시는 이 광합성이랑 반대로 우리 사람이 뭐 포도당 이런 거 먹잖아요. 포도당을 먹으면 이 탄수화물이 이 반대로 되겠죠.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큰 물질이 작은 물질들로 분해가 되는 거니까 얘는 이화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사과정이라는 거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고, 동화작용은 물질을 합성하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다. 그리고 이화작용은 물질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기 안에 괄호에 들어갈 말. 자, 대사과정은 물질을 합성하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자, 뭐였죠? 합성하는 거? 동화작용이었죠. 동화되는 거. 그리고 물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화작용으로 구분되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이것도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는 건데, 자, 무슨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이 과정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것만 보면 풀 수 없죠. 이 문제를 읽어야 되는데, 문제에 여기 인체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먹었던 에너지를 신체 활동으로 쓰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영양소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화학적 에너지라고 했고, 신체 활동에 쓰이는 거는 기계적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 1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2장의 1절이 끝났고요. 이제 2절로 아까 살짝 봤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이라는 거는 아까 잠깐 봤죠? 어떤 물체에 힘을 작용해서 물체가 움직였을 때 이 힘, 그리고 거리를 곱한 양을 우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힘, 그리고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이 움직인 거리를 곱해서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일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나와요. 자, 공식만 들어도 이제 벌써 어지러운 사람들이 있죠. 2024년도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공식 이미 배웠죠? 힘 곱하기 거리. 그죠? 그래서 W는 F 곱하기 S다. 이게 공식입니다. 자, W는 워크죠, 워크. 일. work, 일. 그리고 F는 힘, force고요. 이 S는 거리입니다, 거리. 자, 근데 이 F라는 거는 힘 또는 무게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무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의 일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무게를 잰다는 거는 이 지구가 우리 몸을 당기는 그 힘을 뭐라고 하죠?
중력이라고 하죠. 이 지구가 우리 몸을 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이 몸무게를 측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무게는 중력과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무게도 힘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무게는 힘이다.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S는 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다. 거리. 그래서 W는 F 곱하기 S. W는 FS. 자, 요거는 한 10번 외치세요. W는 FS, W는 FS 이런 식으로. 그래서 W는 FS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일의 단위에는 여기 킬로폰드 미터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줄부터 보면 이렇게 J라고 쓰고요. 얘는 1뉴턴 곱하기 미터라고 해요. 자, 이 뉴턴이라는 거는 힘의 단위입니다. 힘. 자, 힘. 그리고 미터. 뭐 몇 미터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리죠.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 1뉴턴 곱하기 1미터 해서 1줄이 나온다. 이런 거고요. 자, 킬로폰드 미터라는 거는 일단 킬로폰드부터 알아야겠죠. 이 킬로폰드. 이렇게 KP 이렇게 쓰고, 우리 보통 몸무게를 재면 이 킬로그램이라는 말을 쓰죠. 너 몇 킬로냐 해서 몇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말을 쓰는데, 사실 이 킬로그램이라는 거는 우리 무게가 아니라 질량입니다. 질량. 자, 무게와 질량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이 무게라는 건 아까 힘이라고 했죠. 무게는 힘인데 질량이라는 거는 힘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질량이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한 것이고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kg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 힘의 단위로 바꿀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1kg에 대한 중력을 말해서 이 1킬로폰드라고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1kg의 질량에 대한 중력의 영향을 나타내는 힘의 단위가 킬로폰드다. 자, 그래서 잠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60kg인 남성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중력의 영향에 대한 힘의 크기. 그러면 60킬로폰드다.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질량이고 요거는 힘입니다. 힘. 아시겠죠? 자, 어쨌든 킬로폰드라는 거는 힘이죠. 그래서 킬로폰드 미터. 힘 곱하기 거리. 얘도 힘 곱하기 거리니까 이 1이 되는 거죠. W는 FS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KPM이라고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 그리고 킬로폰드 미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줄이라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 0.102 킬로폰드 미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똑같다는 거고, 자, 1킬로폰드 미터는 9.81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킬로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킬로줄이죠. 그리고 킬로라고 하는 거는 숫자로 말하면 1000이에요. 1000. 그죠? 우리가 1kg 1kg이라고 하면 1000g이죠. 그죠? 자, 반대로 자, 반대로 1000분의 1 그거는 밀리로 쓰죠. 1mg은 1000분의 1g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킬로는 1000입니다. 1000. 그러면 킬로줄이라는 거는 1킬로줄 1000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9.81줄. 자, 1킬로줄이라는 거는 1000줄이 되겠죠. 자, 그러면 1줄은 1000으로 나누면 0.001킬로줄이다. 그죠? 그래서 9.81줄은 여기 0.001을 곱하면 0.0098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킬로폰드 미터를 변환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숫자를 외운다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변환을 할 수 있다. 자, 0.102 이런 숫자를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서로 변환을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였죠? W는 Fs,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다. 그래서 단위가 줄이 있고 킬로폰드 미터가 있다. 자, 킬로폰드라는 거는 1kg, 이 질량에 대한 중력, 그 힘의 크기를 말하는 게 이 킬로폰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의 공식, 일의 양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배워봤고,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일의 양을 구하는 그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을 측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 헬스장 가면 그 유산소 운동 하는 거 있죠. 근데 그 유산소 운동의 3대장이 뭐죠? 천국의 계단, 계단이 있고, 그리고 뭐 기본적인 이 러닝머신, 트레드밀이 있고, 하나는 뭐죠? 여기는 사이클, 그렇죠? 천국의 계단, 러닝머신, 그러니까 트레드밀, 사이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 공식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무적의 공식을 배웠죠. 무적의 공식, W는 Fs.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이 W는 Fs 요거부터 쓰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 계단도 그렇고 트레드밀도 그렇고 사이클도 그렇고 요 F, 힘이죠. 힘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그냥 주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체중이 60kg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60kg에 대한 힘의 크기는 60kg폰드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힘은 바로 나오게 줍니다. 근데 좀 까다로운 거는 이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거리만 잘 구할 수 있게 되면 이 일의 양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의 계단부터 해볼까요? 천국의 계단. 계단이 있는데, 자, 이때 우리 이 W는 Fs에서 S라는 거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라 했어요. 그쵸? 그러면 힘의 방향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때 계단에서의 힘의 방향은 요 수직 방향을 말합니다. 수직 방향. 올라가는 거. 이 수평 방향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이 수평 방향의 운동, 이때 일을 계산하는 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이 수직 이동 방향만 생각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힘의 방향, 여기서 힘의 방향은 중력에 대한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위쪽. 그래서 아까 우리 바벨을 위로 든다 얘기했죠. 바벨을 위로 드는 게 일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바벨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몸 그 자체를 드는 거죠. 우리 몸 그 자체를 위로 들어버린다 라고 생각해서 이 체중을 수직 방향으로 들어올리는 힘, 요 방향으로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S, 요 S라는 거는 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요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W는 Fs에서 요 문제를 보시면 체중이 60kg. 자, 그러면 체중 60kg을 들어야 되니까 그 힘은 60kg폰드죠. 그죠? 이건 구했고 이제 S만 구하면 되는데, 자, 개당 30cm인 계단을, 그죠? 하나당 30cm의 계단이 있는데 이거를 분당 50회의 속도로 10분 동안 올랐다 했어요. 자, 하나당 30cm니까 자, 30 곱하기 몇 개를 올랐냐를 알면 총 몇 센치를 올랐는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분당 50회라 했어요. 분당 50회로 10분. 자, 그러면 50회 분당 50회죠. 거기다가 10분이라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500이 되겠죠. 500회. 자, 요건 약간 팁인데, 우리 요 분이라는 단위가 여기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 단위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당 50회, 분당 50회죠? 여기다가 10분을 곱하면 이 분이 약분이 되면서 500회가 되는 거죠. 500회. 그래서 30cm 짜리를 500개를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총 곱하면 얼마야? 3, 5, 15. 15,000cm를 오른 거죠. 그래서 S는 15,000cm다 해서 요거를 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우리 킬로폰드. 아까 1의 단위는 킬로폰드 미터였죠. 킬로폰드 센티미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줘야 된다. 그죠? 자, 15,000cm니까 우리 1미터는 몇 cm예요? 1000 아니죠? 100이죠, 100. 100cm. 그죠? 밀리미터가 1000이고 1미터는 100cm다. 그래서 15,000cm는 150m가 되겠죠. 그래서 60kPa 곱하기 150m 해서 이렇게 9,000kPm가 나온다. 자, 이렇게 하면 구한 건데, 자, 만약에 문제에서 킬로폰드미터 말고 다른 1의 단위가 뭐였죠? 줄 또는 킬로줄이라 하죠. 그래서 만약에 킬로줄로 구해라 하면, 자, 요거를 보고 1킬로폰드미터가 0.00981킬로줄이다. 자, 그러면 9,000kPm면 여기다 9,0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88.29kJ이 나온다. 자, 이렇게 하면 문제를 하나 푼 겁니다. 자, 길게 설명을 했는데, 자, 다시 일단 1의 양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W는 FS 요걸 쓰고 가라 했어요. 그리고 F는 그냥 문제에서 준다. 그죠? 그냥 60kg이라 했으니까 이거를 킬로폰드로만 바꾸면 되죠. 60kp로 이 거리, 지금 수직 방향의 힘이 거리니까 하나당 30cm 짜리를 몇 개 올라갔냐 그걸 구하면 되죠. 그래서 분당 50회로 10분이니까 곱해서 총 500회. 그래서 30cm 짜리를 500개 올라갔으니까 15,000cm다. 그죠? 근데 이거를 미터로만 바꾸자. 그래서 150m를 60kp랑 곱하면 요 9,000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는 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질 거예요. 다음 페이지는 트레드밀에 대한 일의 측정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이 천국의 계단 한번 조지고 이제 트레드밀로 온 겁니다. 자, 러닝머신 뛰러 왔어요. 근데 이 러닝머신은 잘 들으세요. 요 평평하게 하면 안 돼요. 평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경사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사를 올려서 트레드밀을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얘도 이 수평 방향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 수평 방향의 일의 계산은 빼고 이 높이, 수직 방향으로만 일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힘의 방향도 아까 계단이랑 똑같이 이 중력에 대한 반대 방향, 이쪽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W는 FS에서 요 S는 요 높이를 구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F는 뭐다? F는 문제에서 준다. 다시. 자, 그래서 이 S라는 거는 요 트레드밀 요거를 쭉 걸었을 때 총 얼마나 내가 높이 올라갔느냐 요걸 보는 건데, 자, 이걸 구하려면 우리는 이 A라고 하는 그냥 총 트레드밀의 이동 거리 요거를 이 문제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거리를 구하게 되면 거기다가 경사도도 문제에서 줍니다. 이 거리에다가 경사도를 곱하면 요 S가 나오게 된다. 자, 그거를 잡고 갈게요. 그래서 이 경사도를 곱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10% 경사도가 10%다 라고 해요. 합시다. 그러면 이 퍼센트라는 거는 한글로 말하면 뭐죠? 퍼센트?
백분율이라고 하죠. 백분율. 그러니까 100으로 나눈다. 자, 그러면 10%라는 거는 100으로 나누면, 그죠? 10을 100으로 나누면 100분의 10. 그러니까 0.1이죠. 그죠? 자, 10%는 0.1이다. 그래서 여기 경사도가 만약에 10%면 10%를 곱하는 게 아니라 0.1을 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20%다. 이건 얼마죠? 0.2겠죠. 됐죠? 자, 만약에 5%다. 5% 얼마죠? 0.5라고 하면 안 되죠. 0.5가 아니라 이거는 100으로 나누면 0.05다. 자, 이런 식으로 퍼센트는 이 그대로 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100으로 나눠서 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2를 구하는 문제 나왔죠? 그럼 뭐부터 해라? W는 FS다. 자, 몇 번째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W는 FS부터 쓰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F는 뭐라 했죠? F는 문제에서 준다. 자, 50kg이라 했죠. 체중이 50kg. 그러면 이걸 힘으로 바꾸면 50kg라고 했습니다. 그죠? 50kg고 이제 S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은 10% 경사도라 했죠. 그리고 200m per minute. 그러니까 1분당 200m의 속도로 40분 동안 운동했다 했어요. 자, 200m per minute. 자, 우리 밑에 분모에 미닛이 있죠. 몇 분. 그러면 이걸 없애줘야 된다 했죠. 그래서 40분을 곱합니다. 40 미닛. 그죠? 그러면 미닛 없어지고 계산해보면 248 8000m. 그죠? 그래서 8000m를 움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근데 이게 8000m가 아니죠. 여기서 8000m를 움직였다. 자, 이 A가 8000m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걸 알고 이 경사도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경사도는 10%라 했으니까, 자, 10을 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10이 아니라 0.1 곱해서 8000 곱하기 0.1 해서 얘는 800m구나. 이렇게 S를 구한 겁니다. 됐죠? 자, W는 FS에서 F는 문제에서 준다. 그죠? 바로 50kg 쓰고 S는 요거부터 구하고 경사도를 곱해서 S를 구한다.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됐죠? 그래서 50 곱하기 800 하면 4만 kgm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문제에서 킬로줄로 구해라 고 하면 이렇게 주겠죠. 1kgm는 0.00981kg이다. 자, 그러면 4만 kgm는 여기다가 4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392.4kg이다. 자, 요렇게 이 천국의 계단 그리고 트레드밀에서 E를 측정하는 거를 배웠습니다. 왜 사이클은 없나요? 사이클은 이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뒤로 빼놨어요. 일단 천국의 계단, 트레드밀 요거까지 이해하시고 이제 헬스장 가서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뭐 천국의 계단 하면서 뭐 내가 지금 몇 킬로그램에 내가 지금 몇 킬로폰드 미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뭐 그런 거. 내가 이 계단 하나가 몇 센티미터고 몇 개를 올랐는지, 내 몸무게 몇 킬로그램인지 이런 걸 알면 이걸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천국의 계단 하면서 뭐 트레드밀 하면서, 트레드밀은 경사를 있어야 된다 했죠. 경사 올려서 하면서 이걸 생각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E를 구하는 공식을 배워봤죠. 자, W는 FS 까먹으면 안 되죠. 자, E를 했고 이제 일률이라는 게 나와요. 일률은 파워라고도 합니다. 파워. 이 일률이라는 거는 아까 배웠던 일을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속도, 얼마나 일을 빠르게 하느냐에 대한 그런 지표가 이 일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요. P, 파워죠, 파워. 일률은 아까 구했던 워크, 일을 T, 타임,
시간으로 나눈 거다. 그래서 단위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같은 양의 일을 한다면 시간이 적게 걸린 사람이 파워가 더 크겠죠. 일률이. 그렇죠. 같은 양의 일이면 시간으로 나누니까 시간이 적게 걸린 사람이 일률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 자, 여기는 뭐라 했죠? 워크라 했죠. 이건 일이고, 여기 또 W가 또 나오죠. 자, 요거는 일률의 단위인 와트입니다. 와트. 자,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자, 이 일이라는 거는 W라고 쓰죠. 워크. 자, 요거는 기호예요. 기호로 W라고 쓴다. 근데 얘 단위는 뭐가 있었죠? 줄. 그리고 뭐 킬로폰드 미터 이런 거 있었죠. 이게 단위라는 거고, 자, 이 일률이라는 거는 파워라고 했죠. 그래서 P라고 기호를 씁니다. 근데 얘 단위는 와트. 와트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W라고 쓰죠. 자, 그래서 이 일의 기호인 W랑 일률의 단위인 요 W랑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 근데 뭐 구분하는 거는 뭐 맥락상으로도 구분할 수 있고, 아니면 자, 얘는 단위잖아요. 단위라는 거는 뭐 센티미터, 미터 이런 거죠. 그래서 앞에 숫자가 붙습니다. 100m, 1cm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와트 앞에는 숫자가 붙는다. 근데 여기 앞에는 숫자가 안 붙죠. 뭐 이런 식으로도 구분할 수 있고. 어쨌든 이 일의 기호인 W랑 일률의 단위인 W를 잘 구분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률의 단위에는 방금 봤던 이 와트, W라고 쓰고요. 이 W가 있고, 그리고 킬로폰드 미터. 이거는 아까 일의 단위였죠. 킬로폰드 미터를 이제 그죠. 이 분으로 나눈 겁니다. 미닛. 그래서 킬로폰드 미터 퍼 미닛. 이게 또 일률의 단위 중에 하나가 되겠다. 됐죠? 자, 이 와트라는 거는 아까 일의 단위가 뭐였죠? 줄. 그죠? 줄. 그리고 킬로폰드. 일의 단위가 뭐였죠? 줄이랑 킬로폰드 미터.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는데, 자, 이 와트 같은 경우는 이 1줄을 1초, 이건 세컨드예요. 1줄을 1초로 나눈 게 이 와트다 라는 거고, 자, 그리고 킬로폰드 미터 퍼 미닛. 자, 요거는 이 킬로폰드 미터를 분으로 나눈 거죠. 자, 얘는 초로 나눈 거고, 얘는 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트랑 킬로폰드 미터 퍼 미닛 두 가지가 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1와트는 6.12 킬로폰드 미터 퍼 미닛 라고 하고, 그리고 1 킬로폰드 미터 퍼 미닛은 0.163 와트다. 이런 식으로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 자, 6.1 이런 숫자를 외우려고 한다기보다는 이게 서로 변환이 가능하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률의 공식까지 배웠죠. P는 T분의 W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일률에 대한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일률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이 2를 구해야겠죠. 2를 구해서 시간으로 나눈다. 그러면 일률이 나온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1의 양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랑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 이 트레드밀, 러닝머신 들고 와서 이 경사도를 설정하고, 자, 일단은 요거부터 쓰라 했죠. W는 FS. 자, 요거는 쓰고 들어가자. W는 FS. 자, 그래서 F는 뭐다? 문제에서 준다. 그죠? 50kg이니까 50kg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킬로폰드는 1kg에 대한 중력의 영향이니까 50kg로 바꾸고요. 자, S를 구하면 되는데, 요거는 요 A 있죠? A를 구하고 경사도를 곱하면 S가 나온다 했죠. 자, 그래서 자, 아까랑 똑같은 건데 200m per minute 속도로 40분이나 했어요. 그쵸? 분 약분되고 총 8,000m구나
그죠? 그럼 여기 8,000m고, 여기 8,000 쓰면 안 되죠? 8,000m는, 여기 8,000m고, 거기다가 경사도 10%라 했으니까 0.1이죠. 8,000 곱하기 0.1을 해서 800m. 요게 S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 곱하면 총 4만 킬로폰드 미터가 된다. 그렇죠? 50 곱하기 800 해서 4만 킬로폰드 미터가 되고, 이제 요걸 이용해서 인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2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 4만 킬로폰드 미터를 몇 분이었죠? 40분 동안 운동을 했다. 그렇죠? 4만 나누기 40 하면 얼마야? 1000 킬로폰드 미터 퍼 미닛이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답을 구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답을 와트로 구해라. 그러면 우리 변환하는 거 배웠잖아요. 여기 1킬로폰드 퍼 미닛은 0.163와트다. 이런 걸 주겠죠. 자, 그러면 1000이니까 1000을 곱하면 163와트구나. 그래서 163와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 인류를 구하는 거는 일단 1부터 구하고, 그쵸? 2를 구하고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또 천국의 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계단 문제인데, 자, 체중이 50kg이고, 이것도 개당 30cm짜리 계단을 분당 40회의 속도로 10분 동안 올랐다. 그래서 1과 인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뭐 잠깐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실까요? 먼저 스스로 풀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여기 1과 인류. 자, 그러면 일단 1부터 구해야겠죠. 자, 1의 양을 구하는 거는 뭐부터 해라? W는 Fs. 그렇죠? 자, 요거 쓴 사람 제가 칭찬합니다. W는 Fs. 자, 근데 F는 뭐라 했어요? 문제에서 준다. 그렇죠? 50kg 이니까 50킬로폰드죠. 힘으로 바꾸면. 자, 그래서 F는 구했고, 자, S. 거리는 요 높이라 했죠. 자, 개당 30cm짜리 계단이니까 30cm 곱하기 몇 개를 올랐는지 구하면 되겠죠. 자, 분당 40회 분당 곱하기 10분. 이렇게 하면 분 약분되고, 이게 400개죠. 그래서 30cm를 곱하면 30 곱하기 400 해서 총 12,000. 그렇죠? 12,000cm가 되겠네요. 이 높이가 12,000이다. 그럼 센티미터가 안 된다 했죠. 우리 킬로폰드 미터를 구하는 거니까 센티미터가 아니라 미터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120m 이렇게 바꾸고, 그럼 여기 S가 120m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50킬로폰드 나왔고 120m 구했으니까 곱하면 되겠죠. 곱해서 총 6,000킬로폰드 미터다. 뭐가? 한 1의 양이 6,000킬로폰드 미터다. 좀 만약에 또 이거를 킬로폰드 미터 말고 킬로줄로 구해라 하면은 또 요거 보고 하면 되겠죠. 6,000 곱해서 하면 58.86킬로줄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2를 구했고요. 자, 2를 구했으면 인류는 뭐 껌이죠. 2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 1의 양은 6,000킬로폰드 미터랑 뭐 58.86킬로줄 이렇게 구했는데, 자, 우리는 자, 요거를 받았죠. 요 1킬로폰드 미터 퍼 미닛은 0.163와트다. 자, 그래서 요 킬로폰드 미터를 이용해서 분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죠? 자, 우리가 1의 양을 구했으니까 이 인류를 구하는 거는 쉽죠? 자, 이거 2를 그냥 시간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죠? P는 T분의 W. 그래서 이 2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데, 자, 6,000킬로폰드 미터. 그리고 58.86킬로줄. 뭐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근데 우리가 요걸 받았으니까, 자, 킬로폰드 미터 있죠? 요걸 써봅시다. 6,000킬로폰드 미터. 자, 그래서 6,000킬로폰드 미터를 몇 분? 10분 동안 올랐다 했어요. 그래서 10으로 나눠주면
600kPm/min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도 지금 인류를 구한 거고요. 만약에 와트로 구해라. 그러면 600을 곱해서 600 곱하기 0.163 하면은 97.8W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 천국의 계단 1이랑 1를 구해봤습니다. 자, W는 FS만 잘 쓰시고, 자, F는 문제에서 주니까 S만 잘 구하면 된다. 자, 요것만 잘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야 나왔네요. 사이클. 그죠? 우리가 트레드밀 그리고 천국의 계단 요거 두 개 했고, 이제 마지막 사이클인데, 자, 요거는 그냥 아무 그림이나 가져온 거예요. 이거 말고 자전거 에르고미터라는 측정 기구가 있습니다. 자, 에르고미터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실험적으로 이 운동생리학 같은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일의 양을 측정하는 기계 장치예요. 근데 이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자전거 에르고미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이 사이클을 타는 그런 기계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아무튼 이 자전거랑 원리는 똑같겠죠. 이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원리인데, 자, 얘도 똑같습니다. 일의 양을 구해야 되니까 W는 F 곱하기 S를 써요. 일단. 자, 근데 F는 뭐다? 문제에서 준다. 그죠? F라는 거는 문제에서, 자, 바퀴에 매달린 추의 무게 또는 전기 저항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뭐 이거 원리를 막 알려고 하지 마시고, 자, 뒤에 문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3kP의 저항에서 라고 나와 있죠. 심지어 얘는 킬로그램도 아니야. 킬로폰드 그대로 주잖아요. 그래서 이 킬로폰드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얘는 됐죠. 킬로폰드 나오고, 이 S 이동한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이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가 이동한 거리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페인트를 이렇게 칠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바퀴에다가 페인트를 이렇게 묻히고 한 바퀴를 딱 굴려요. 자, 한 바퀴를 굴리면 이 페인트가 땅에 이렇게 묻겠죠. 한 바퀴니까 뭐 한 요 정도? 그쵸? 자, 그러면 이 거리는 한 바퀴를 굴렸을 때 이 거리는 이 바퀴의 둘레가 되겠죠. 그쵸? 한 바퀴 돌렸을 때 페인트가 이렇게 묻으니까 이 한 바퀴 굴렸을 때 거리는 이 바퀴의 둘레다. 그쵸? 그래서 이 S를 구하는 방법은 이 바퀴 둘레에다가 몇 바퀴를 굴렀는지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W는 FS에서 F는 문제에서 준다 했고, 이 S는 이 바퀴 둘레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한 바퀴에 이동한 거리가 이거니까, 그쵸? 한 바퀴 이동한 거리가 바퀴 둘레죠. 여기다가 몇 바퀴를 굴렀는지를 구하면 총 얼마나 갔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몇 바퀴. 그래서 우리가 몇 바퀴를 굴렀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안 주죠. 이거는 분당 회전수라는 걸 줍니다. 그죠? 분당 회전수를 주고 몇 분인지를 줘요. 자, 그러면 회전수, 분당 회전수에다가 분, 몇 분인지를 곱하면 총 몇 바퀴 굴렸는지 회전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둘레랑 곱하면 총 얼마나 이동했는지 S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뒤에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퀴 둘레가 4m인 에르고미터를 이용해서 3kP의 저항에서 분당 회전수, 자, RPM이라고 해요. 분당 회전수는 60rpm으로 5분간 운동했다 했어요. 자, 그래서 2를 구하라 했는데, 자, 뭐부터 해라? 이제 아셔야겠죠. W는 FS부터 일단 쓰시고, 자, F는 문제에서 준다. 3kP라 했죠. 3kP. 자, 그리고 이 거리는 우리 한 바퀴 둘레가 4m라 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페인트 어쩌고 했죠. 요게 4m면 한 바퀴 굴렀을 때 4m 가는 거죠.
그러면 자, S는 4에다가 분당 60rpm이라 했어. 분당 회전수. 분당 60바퀴에 5분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300바퀴를 구른 거죠. 그래서 둘레가 4m고 총 300바퀴를 굴렀으니까 300 곱하기 4 하면 1200m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S를 구했고 F랑 S를 곱하면 자, 3kPa 곱하기 1200m 해가지고 3600kpm가 나온다. 자, 그리고 만약에 킬로줄로 구해라 하면은 이걸 보고 하면 되죠. 3600kpm니까 3600 곱하기 0.00981 하면은 요렇게 35.316kJ이 나온다. 자, 요렇게 W는 FS부터 쓰시고 F는 문제에서 나오고 S는 바퀴 둘레에다가 몇 바퀴를 굴렀는지 하면은 S가 나온다. 이렇게 2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다 했죠? 자, 일률은 그냥 요거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니까. 됐어요? 1이 3600kpm였죠. 그럼 이거를 몇 분이야? 5분이다. 5분. 3600 나누기 5분 하면은 720kpm/min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했어요. 근데 또 문제에서 와트로 구해라 하면 위에 나와 있겠죠, 요게. 그래서 720을 양변에서 곱하면 0.163 곱하기 720 해서 117.36W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W는 FS만 잘하면 풀 수 있다 라고 했죠. 자, 지금까지 우리 천국의 계단도 해보고 트레드밀도 하고 사이클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헬스장 가가지고 뭐 천국의 계단 하면서 사이클 하면서 이제 W는 FS, W는 FS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W는 FS를 절대 까먹지 않을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2024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한번 풀어보시고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강의를 듣고 다시 오세요.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트레드밀 운동 시 운동량이라 했는데 자, 여기 운동량은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아까 계속 했죠? W는 FS다. 그렇죠? 힘 곱하기 거리. 그러면 W는 FS를 쓰고 자, F는 준다 했어요. 그쵸? 50kg 체중이라 했으니까 요거를 힘으로 바꾸면 50kP라 했죠. 자, 그리고 S를 구해야 되는데 자, 트레드밀이니까 대충 뭐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하고 자, 경사도가 지금 5% 0.05라 했죠. 그러면 자, 그리고 우리는 요 거리를 구해야 되죠. 요 거리를 구해서 경사도를 구하면 요 S 수직 이동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 자, 봅시다. 트레드밀 속도가 12km/h라 돼 있어요. 아, 이거는 hour죠, hour. 시간. 자, 12km/h.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 분모를 없애야 된다 했죠? 이거 곱해야 되는데 10분이 있어요. 여기 시간 10분. 자, 이렇게 하면 이 단위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분을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자, 10분은 몇 시간이죠? 시간으로 바꾸면 1시간이 60분이니까 요거는 6분의 1 시간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6분의 1 시간을 곱하면 이게 없어지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km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2km네. 자, 2km는 몇 미터죠?
킬로가 1000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2000m. 2000m죠. 자, 그러면 2000m에다가 경사도 0.05를 곱하면 되겠네. 그럼 S가 나오죠. 자, 2000 곱하기 0.05를 하면 2, 5, 10이니까 만 에다가 2개 빼면 계산이 안 돼. 2000 곱하기 0.05를 하면 20 해서 100이 나오죠. 100. 그래서 S는 100m다. 자, F는 50kP였고 S가 100m죠. 그럼 2개 곱하면 5000kPm.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그래서 W는 FS 요거 써주고 F는 50kP라고 바로 나오죠. S 구할 때 자,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맞춰주는 거. 그렇죠? 단위를 우리는 맞춰줘야 이 약분이 가능하니까 이 10분을 6분의 1 시간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2km. 킬로미터도 우리 나중에 킬로 폰드 미터를 구해야 되잖아요. 미터. 그래서 2km도 2000m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잘 주의해서 풀어주시면 정답 3번 나오니까요. 자, 이 부분은 어렵죠. 그리고 별 재미도 없어요. 하지만 2024년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 요것만 잘하면 문제 나왔을 때 한 문제는 맞출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W는 FS 헬스장 가서 열심히 잘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 에너지와 대사작용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에너지 대사와 운동 단원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 에너지 우리가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걸 먹었을 때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ATP라는 게 나오거든요. ATP라는 중요한 물질이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